네, 여러분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또 똑같이 우리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인규 기자 오늘 출근 몇 시였습니까? 미국 동부시 기준으로 한 오후 3시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새벽 한 4시란 얘기입니다. 오늘은 좀 출근이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4시에 출근했다고 예. 합니다. 저는 3시에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좀 빨리 한다고 하고요. 오늘 이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뉴욕 경제 클럽이었죠.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월의 발언,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또 긴밀하게 또 연결이 돼 있죠. 일단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가시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변호사 경력이 있죠. 이 말의 무게감을 아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중립적이고 원론적인 발언들을 주로 하는데 오늘은 발언 이후에 미국 증시 좀 출렁거렸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발언 살펴보면은 기존의 경제 상식대로 안 움직이는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통화 정책의 수장으로서 뭐랄까 좀 불안감이 조금은 감지가 됐다고 할까요? 파월 의장은요, 추세를 넘는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고용이 계속돼서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내놨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조금 잡히고 있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예전보다 금리에 조금은 덜 반응하고 있다 이런 진단도 내렸는데 이런 발언들 보면서 미국의 매크로 분석 1위 독립 리서치 기관으로 꼽히는 22V 리서치는요.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가 코로나 이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같은 이 월가 구루들이 얘기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 상향, 그러니까 기존의 인플레이션 타겟 2%에서 3%로 높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이번 발언 이후에는 조금 더 긴 시각에서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요, 이번에 중동 불안도 또 다른 변수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세계 경제 활동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연준의 역할은 지정학적 위험의 경제적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이 전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다라는 말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의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고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 그 경제의 어떤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이제 파월의 발언하고 또 직결되는 거였겠죠. 오늘 발언하고. 맞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당장 이번에 발언에 나왔을 때 이 뉴욕 경제 클럽에서 먼저 얘기했던 게 이번 주에 있었던 소매 판매 지표였습니다. 소매 판매 예상치 0.3% 전월비 상승이었는데 실제로는 0.7% 상승으로 나왔죠. 엄청나게 높았죠. 예. 전월도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경제 논리로는 미국 사람들이 덜 써야 물가가 잡힐 텐데 여전히 사람들이 지갑 열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세가 뜨거우면 당장 소비자 물가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고금리 정책을 바꾸기 어렵다 본다. 이렇게 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이벤트죠. 연방시장공개위원회 FOMC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뉴욕 스튜디오 현장에서 이 생중계를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파월 의장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 구대부터는 뭐 요거 말고요. 연준은 국회에서 부여한 두 가지 임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다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데 사실 물가와 고용 둘 다 잡기 어렵잖아요. 이 고용이 잘 되면 사람들이 많이 뭐 물건을 사니까 물가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또 물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는 결국 경제 활력이 안 도는 거니까 고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달성하기 어려운 건데 연준도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요, 이 기존의 경제학자들의 논리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고용이 뜨거운데도 물가는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들이 관측은 되고 있죠. 3년 전에 팬데믹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특히 대면 접객업, 이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데 식당이라든가 그 호텔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급격히 줄어든 고용을 아직도 메우는 중이다. 그때 가격으로 메우는 중이다. 사실은 조금 더 주면서 사람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다는 아니고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연준이 그냥 고용도 괜찮고 물가도 괜찮으니까 그냥 즐기기만 하면서 통화 정책을 느슨하게 하면 예상을 못한 부작용이 한꺼번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적당한 수준의 성장 둔화가 이루어져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파월 형님이 얘기를 하시고 증시 어젯밤에 이제 주가는 비교적 많이 떨어지고 네. 채권 금리는 급등했단 말이죠. 네. 이거 결국 시장의 평가가 어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까요? 10년물 수익률만 보면은 채권 수익률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물이 이제 장기물은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지금 제가 직전까지 봤을 때 연 4.99%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오른 거죠. 그런데 반대로 통화 정책에 조금 더 민감한 국채 수익률을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2년물이죠. 2년물 국채 수익률 오히려 5.7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 점검하는 도구인데 미국의 연방 기금금리 시장 선물에서 본 그러니까 페드워치에 나온 확률도 연내 인상 가능성보다 동결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월가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어쩌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장기채 금리들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회사채 같은 거 조달할 때 쓰는 시장금리가 함께 높아집니다. 이런 시장금리 급등 자체가 기준금리와는 별도로 또 다른 긴축 효과가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일부에서는 채권 시장이 이 정도로 불안하게 되면 연준이 어쩌면 계속 금리 못 올릴 거다라는 생각도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신인규 기자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직전에 이제 페드워치를 봤는데 11월 1일에 이제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99.6%. 오히려 거의 인하 가능성도 조금 있더라고요. 예, 오히려 인하 가능성이 조금 반영될 정도로 그렇고 12월에도 뭐 20% 정도 인상 확률은 20% 남짓밖에 안 되고 네. 거의 동결하는데 이제 시장은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슈. 요거 계속 작년부터 이제 이슈가 문제 부실이 커질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거 네. 어떻습니까? 사실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메자닌 부분에서 국내 은행, 국내 증권사들도 좀 미국 부동산에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저희가 CR이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MSCI의 리얼 에셋이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 따르면 3분기 기준 미국의 부실 부동산 규모가 797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분기보다도 늘었고요. 환율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올해 돌아오는 모기지 채권 만기도 한 2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상황이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계속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공실이 많이 늘고 상업용 부동산에 이러면서 이제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한경 미디어 그룹의 뉴욕 사무소 네. 아주 뉴욕의 핵심 지역 그 옆에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옆에 이제 있죠. 1층을 예. 썼는데 그 옆에 사무실도 거의 1년 이상 계속 비어 있는 거를 우리가 봤단 말이죠. 확인했었죠. 예. 네, 그만큼 이제 공실이 조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지금 부실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상업용 부실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가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빈 사무실이 늘어나면서 건물주들이 월세를 잘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들이 보통 자기 돈 다 내서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 대출 내서 조금 더 예쁘게 크게 짓지 않습니까? 건물주들이 은행에 빌린 돈 지금 잘 못 갚게 되는 겁니다.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요. 부실 대출이 되는 건데 이 선순위 채권이라든가 메자닌 뭐 이런 개념 설명드리지 않고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전세 대출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거 전세 대출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이 매달 달라는 이자금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런 문자 받으면 저도 좀 마음이 힘든데 고금리 때는 저 같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들은 은행에 갚아야 될 돈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건물주들이 원리금 못 받으면은 은행은 결국은 건물을 싸게 팔아서 부실을 최소화해야겠죠. 이런 현상들이 미국에서 조금씩은 감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런 부실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이제 대선 충당금 쌓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은행에 대한 어떤 연쇄 충격, 2008년 사태 재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을 텐데 그거 어떻습니까? 재현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월가, 제가 직전까지 취재했던 대로 따르자면 월가에선 이것이 제2의 리만 사태 여기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은행은 상대적으로 괜찮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이 3분기 한 7억 달러 정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은행 크기 고려하면 이거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번 3분기 기준 실적 봤을 때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출 잔액이 한 1.9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비교하면 크진 않겠죠. 또 웰스파고 같은 경우, 또 다른 대형은행인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3분기에 CRE 대출 상각액이 지난해 7,900만 달러에서 9,300만 달러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7,900억 아니고요. 7,900만 달러, 9,300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전체 크기 비교하면 아직까지 부동산 대출 심각성 크지 않다. 대형은행은 그렇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지역은행은 이 CRE 문제로 휘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지역은행이 3월에 흔들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지역은행 투자 많이 했었는데, 미국의 PNC 파이낸셜 같은 경우 봤더니 3분기에 부실 부동산 대출 잔액이 7억 2,3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자체가 대형은행보다 중소형 커뮤니티 뱅크라고 합니다. 중소형 은행들이 더 많이 담당합니다. 시티그룹 따르면요, 이들 중소형 은행이 담당하는 부동산 대출이 전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들 출근 시간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짧게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국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3.5% 우리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3.5% 기준금리 계속 갈 거라는 전망이 많기는 합니다. 네. 요 기준금리에 대한 또 전망이 또 하나 나왔다면서요. JP모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석을 한 문장으로 그냥 바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 예상보다 늦어질 것,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도 보고 있습니까? 원래는 JP모건 같은 경우가 내년 2분기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3분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는 게 JP모건의 생각이고요. 이번에 금통위 내용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조금 매파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매파적인 분위기는 그렇지만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 시점의 지연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유가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물가가 정말로 안정이 되고 있는지를 하느니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미국도 이제 동결 가능성 높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2%포인트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났고, 그래서 지금 환율도 불안한 움직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